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2025년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양팀 모두 부상자 없이 최상의 전력으로 맞붙는 보기 드문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레스넬 킴펜베를 제외하고 전원이 출전 가능한 상태이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아스날과의 4강전과 유사한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스망 덴벨레는 선발 출전이 유력하며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역시 출전이 확정적입니다. 인터 밀란 역시 벤자맹 파바르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전력을 완비했습니다. 주장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바르셀로나와의 준결승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인자기 감독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을 아끼며 결승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번 결승전은 파리 생제르맹의 화려한 공격 축구와 인터 밀란의 조직적인 수비 전술이 정면으로 맞붙는 흥미로운 구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 아스날, 아스톤 빌라를 차례로 꺾으며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고 리그 1과 쿠프 드 프랑스를 모두 제패하며 트래블 달성까지 단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 밀란은 시즌 중반까지 트래블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세리에 A와 코파 이탈리아에서 모두 우승에 실패한 이후 현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를 꺾은 저력은 여전히 강력한 위협이 됩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총 14경기 중 11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고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한 시간은 단 7분에 불과할 정도로 경기 장악력이 뛰어납니다. 2023년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패했던 경험 역시 이번 결승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2025년 들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날 원정에서의 승리, 최근 쿠프 드 프랑스 우승 등은 팀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불어 결승전이 열리는 뮌헨에서는 과거 4차례 결승전 모두 새로운 우승팀이 탄생했으며 이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긍정적인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최근 수년간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경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전체적인 전력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앞선다는 평가가 있지만 인터 밀란 역시 어떤 팀이든 꺾을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경기 흐름은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며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과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를 경험한 바 있어 이번 결승에서 심리적으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며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트래블을 달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점쳐집니다. 2025 시즌 가시와 레이솔은 이전 두 시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각각 4점, 3점 차로 간신히 강등을 피했던 레이솔은 올 시즌 현재 9승 7무 2패, 승점 34점을 기록하며 J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선두 가시마 앤틀러스와는 불과 3점 차이며 3위 산프레체 히로시마보다 2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감독이 2025년 2월 부임한 이후 수비 조직이 크게 개선됐고 이로 인해 18경기에서 단 14실점만 허용하며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클린시트도 8경기로 리그 최다 기록과 공동 선두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비는 레이솔의 상위권 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우키 카키타와 호소야 마오가 올 시즌 도합 8골을 합작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반면 지난 두 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한 비셀 고베는 이번 시즌 초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경기에서 8승 3무 6패, 승점 27점으로 1위 가시마의 10점 차로 뒤처져 있으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3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마치다 젤비아에서 임대 중인 에릭이 원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야시로 타이세이는 최근 6경기에서 4골 1도움으로 물오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야 오사코와 사사키 다이주도 공격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베는 가시와 원정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12번의 리그 원정에서 단 1승만을 거뒀고 무려 9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가시와에게 있어 시즌 전반기 마지막 경기로 홈 5경기 연속 무패 중인 팀 분위기와 수비 안정성, 상대 전적 등을 고려하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대로 고베는 3연패 위기 속에서 챔피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반전을 노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가시와는 홈에서의 강한 경기력과 고베전 강세를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비셀 고베는 원정 불안과 최근 부진을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스트램스 고셋은 현재 공격진에 적지 않은 전력 누수를 안고 있습니다. 엘리아스 멜케르센과 에이릭 울란 안데르센은 장기적인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요슈타인 에켈란드 역시 3월 이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팀은 이번 시즌 초반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라크 국가대표 마르코 파르지를 앞세워 득점을 노릴 전망입니다. 그는 시즌 개막 이후 전 대회를 통틀어 10경기에서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원정팀 함캄 역시 부상 이슈가 적지 않습니다. 하르보르 오프살과 모제스 마와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있고 마와는 이번 시즌 전체 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마르쿠스 요스가르드는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결장 중이며 중원에는 시멘스타드, 소라스, 로알드세이 계속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는 율리안 곤스타드가 크리스티안 리엔과 함께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램스 고셋은 지난 2시즌 동안 엘리트 세리엔 7위를 기록했으나 2025 시즌은 초반부터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막 8경기에서 단 6점에 그치며 현재 강등 플레이오프 위치에 있습니다. 4월 말 사르프스보르그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이후 리그 3연패에 빠졌고 특히 최근 홈 2경기에서 크리스티안순 브리네에게 연패를 당했습니다. 반면 함캄은 지난 주말 리그에서 몰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7분에 터진 스놀의 닐센의 결승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시즌 전체적으로는 8경기에서 승점 8점에 그치며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단 7골밖에 넣지 못하며 공격력 부족이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함캄이 최근 스트램스 고셋 원정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4번의 원정 맞대결에서 2승 2무로 패배가 없으며 2024년 9월에도 경기 막판 닐센의 극적인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시즌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하지만 현재 분위기와 최근 맞대결 전적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에 우세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스트램스 고셋은 홈에서 반등을 노릴 것이고 함캄은 최근 원정 전적과 몰대전 승리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팽팽한 공방 속에서 양팀 모두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며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롬세는 현재 팀 내 부상자가 없는 완전체 전력으로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요르겐 빅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변화 없이 기존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격수 아우구스트 미켈센은 이번 시즌 9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부진을 이어가며 선발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브라우트는 리그에서는 8경기 연속 침묵 중이지만 컵대회에서는 3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며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 선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가는 무릎 부상 중인 헬리크 비웨르달이 여전히 결장하고 징계 복귀가 가능했던 마그누스 리스네스는 최근 이적설로 인해 지난 경기에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주말 역시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브라이스 암비나 엘리아스 하겐, 칼 랑게는 중원에서 계속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에는 무하메르 브라야낙이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는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트롬세는 2023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한 뒤 2024 시즌에는 13위로 급락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8경기에서 승점 13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라 있으며 상위 3팀과의 승점 차는 7점에 불과하고 2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트롬세는 5월 초 산데 피오르와 KFUM에게 각각 0대1로 패하며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리그에서 KFUM을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데 이어 보데 글림트와 사르프스보리 08을 차례로 꺾으며 현재 3연승 중입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할 경우 2023년 7에서 8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4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다만 트롬세는 최근 발렌가를 상대로 한 공식전 3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가장 최근 승리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지난해 NM컵 3라운드에서는 연장전 끝에 0대1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발렌가는 2024 시즌 2부 우승을 통해 승격한 뒤 현재 9경기에서 승점 11점으로 리그 11위에 올라 있으며 강등권과는 5점 차, 트롬세와는 2점 차입니다. 5월 들어 3경기 연속 무승부진을 겪었지만 직전 경기에서 KFUM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특히 19세 신예 필립 토르발센이 엘리트 세리엔 데뷔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발렌가는 최근 리그 원정 3경기 중 2승을 거두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트롬세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마지막 승리는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롬세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전력상으로도 홈에서 유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렌가 역시 최근 반등에 성공했지만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흐름과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최근 흐름과 홈 경기력을 고려할 때 트롬세가 근소한 우세를 점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 세리에의 11라운드에서 바이아는 홈에서 상파울루를 맞이합니다. 두 팀 모두 주중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일정을 소화한 뒤 리그 경기로 돌아오며 체력적인 부담과 전력 누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최근 비토리아전에서 경기 시작 5분 만에 퇴장을 당했던 미드필더 장 루카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과거 프랑스 리그 1의 리옹과 모나코에서 뛰었던 그는 다시 로제리오 세니 감독의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현재 바이아는 부상자 명단에 카누, 안드레 도미니크, 에릭 등 3명만 남아있는 비교적 건강한 전력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맨시티 소속의 카이키가 선발 출전을 노리고 있으며 그는 네덜란드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의 실패를 딛고 올해 2월 브라질로 돌아온 이후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바이아는 이번 시즌 리그 10경기에서 승점 15점을 획득해 7위에 올라 있으며 마지막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인테르나시오나우에 1대2로 패하며 탈락했지만 조 3위로 코파 수다메리카나로 여정을 이어갑니다. 특히 홈구장인 아레나 폰치 노바에서는 최근 6경기 중 5승을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2월 1일 이후 홈에서 17경기 연속 득점 중인 공격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상파울루는 대규모 전력 누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이 중에는 루카스 모우라, 오스카, 세드릭 소아레스, 루이스 구스타보 등 익숙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격수 안드레 시우바와 미드필더 알리손이 지난 경기에서 시즌 3번째 경고를 받으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상파울루는 체력적, 전력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원정길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탈레레스를 꺾으며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6경기에서 4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대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10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며 12위권 바깥에 머물고 있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는 등 공격력 부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미라솔에게 0대2로 패한 경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상파울루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바이아는 최근 상파울루와의 9차례 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뒀고 최근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홈 강세를 보이는 바이아와 무승부가 많은 상파울루의 성향이 맞물리면서 팽팽한 흐름 속에 저득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아는 홈에서의 꾸준한 득점력과 비교적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득점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그 흐름의 정체와 상파울루의 끈끈한 수비력을 감안할 때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데게르포르스는 수비수 유아니 피카라이넨 선수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함에 따라 수비 조직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공격진에서는 마르쿠스 라페르티 선수가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있으며 아디 피식과 베르나르도 모르가두 선수 또한 결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오마르 파라즈 선수가 출전 가능하여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데게르포르스는 승점 13점으로 리그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등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5번의 홈 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6주 동안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같은 승격팀인 웨스테르를 상대로 펼쳐지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데게르포르스는 지난 시즌 웨스테르와의 2차례 맞대결에서 단 한 점만을 획득하며 열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홈에서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웨스테르는 지난 시즌 한 점 차이로 데게르포르스에게 리그 우승을 내준 바 있으며 이번 시즌에는 그 아쉬움을 되갚기에는 다소 힘겨운 상황입니다. 현재 승점 9점으로 강등권에 머물고 있으며 시즌 초반 6연패라는 부진한 흐름 이후 최근 3경기 무패로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최하위 바르나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90분 루카스 베리키스트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체면을 세웠습니다. 경기력이 점차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당 평균 한 골 이하의 득점력과 원정 경기에서의 약세는 잔류 경쟁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원의 핵심 자원인 다니엘 아스크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어 전력 공백이 우려됩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경기 흐름 역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데게르포르스는 홈에서의 부진을 극복해야 하며 웨스테르는 최근의 무패 흐름을 이어가며 분위기 유지에 나설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데게르포르스가 일부 리그에 좀 더 잘 적응한 모습이기는 하나
홈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웨스테르는 최근 3경기 무패를 바탕으로 수비 위주의 운영과 함께 무승부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실리를 중시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엘프스보리의 오스카 히레마르크 감독은 최근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장기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코소보 출신 윙어 아르베르 제넬리 선수가 본격적으로 팀 훈련에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의 동생인 미드필더 베스포르트 제넬리 선수가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그는 이번 시즌 알스벤스칸에서 11경기에 출전해 한 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드필더 옌스 토마센 선수와 주전 골키퍼 이삭 페테르선 선수는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팀의 주포 프레데릭 이흘러 선수는 최전방에서 선발 출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현재 리그 득점 2위에 올라 있으며 팀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습니다. 상대팀 하마르비는 주장 나이르 베사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시즌 6호 골을 올렸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브델라흐만 부다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비진에는 일부 공백이 있습니다. 센터백 파블레 바기치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고 데니스 콜란데르 선수와 오스카르 요한손 시라스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엘프스보리는 최근 3경기 연속으로 4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할름스타드를 4대1로 완파하며 5연승을 이어갔고 리그 선두인 미엘비와의 승점 차를 단 2점으로 좁혔습니다. 시즌 초반 2경기에서 단 한 점에 그쳤던 부진을 완벽히 극복한 모습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유로파리그에서 로마를 꺾은 기억이 있는 보라스 아레나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하마르비를 상대로 2023년 7월 이후 첫 승리를 노리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엘프스보리는 최근 하마르비와의 3번 맞대결에서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고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하마르비는 현재 리그에서 엘프스보리보다 한 계단 낮은 순위에 있으며 승점 차는 단 한 점에 불과합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원정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경기에서는 데게르포르스를 1대0으로 꺾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11경기에서 7승을 거두었고 2025-26 UEFA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동기 역시 강한 상태입니다. 최근 공격력이 절정에 이른 엘프스보리는 오랜만에 하마르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순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마르비의 수비력도 뛰어나지만 최근 엘프스보리의 흐름과 공격력을 감안할 때 이번 경기에서는 골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르셰핑은 이번 주말 2명의 핵심 수비수 없이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조 페프라 오폰과 무타즈 네파티가 경고 누적으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골키퍼 다비드 미토프와 미드필더 스테판 볼마도 결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팀 주장인 크리스토퍼 니만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여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6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 중입니다. 니만은 아르노르 잉비트라우스타선 그리고 말메에서 임대 온 세바스티안 요르겐센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GAIS는 리그 득점 선두인 이브라임 디아바테 선수를 앞세워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그는 마요르카와 세비야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공격수입니다. 미드필더 하룬 이브라임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아킴 오베르그 선수의 복귀 여부는 뇌진탕 프로토콜 통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노르셰핑은 지난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를 가까스로 피했으나 이번 시즌 11경기에서 승점 13점을 기록하며 리그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선두 미엘비와 1대1로 비기며 트라우스타선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분위기 전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6번의 홈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는 등 홈경기력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르틴 팔크 감독은 구단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주축 선수들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셰핑은 최근 GAIS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맞대결에서 사전 전승을 거두었으며 지난 3월에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는 등 공식전 6득점 무실점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GAIS는 현재 리그 7위로 노르셰핑보다 승점 1점, 순위상으로는 2계단 앞서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시리우스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아바테 선수의 결승골이 인상 깊었고 팀의 분위기 또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6경기 중 4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으며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원정 경기에서 보다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르셰핑은 수비 결원이 변수이긴 하나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최근 GAIS전에서의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GAIS는 무패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무승부가 잦아 후반 집중력 부족이 우려됩니다. 홈 팬들의 응원을 받는 노르셰핑이 접전 끝에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